자, 암세포 두 번째 시간이에요. 2판까지는 없던 내용을 추가해서 만들었죠. 종양 미세환경, 투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종양 미세환경. 암세포 주변의 조직이라든가 암세포 주변에 암세포 말고 다른 세포라든가 혈관이라든가 세포 외부 기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암세포 주변 미세환경, 종양 미세환경이라고 불러요. 자, 암 조직 근처에는 암세포, 그리고 면역세포 어디 있어요? 면역세포, immune cells, 그리고 cancer associated fibroblast, 마치 노예처럼 다루고 있죠, 그죠? 캔서 주변에 있는 섬유아세포 등이 모여서 서로 여러 신호를 주고받으며 암 조직의 성장을 유발시킨다. 예전에는 암이 동일한 암세포만 모여 있어서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발현하는 단백질들도 동일한 암세포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암줄기세포, 캔서 스템셀이 존재해서 암세포를 마치 우리 조혈 줄기세포가 계속 혈구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암줄기세포가 있어서 암세포를 다 박멸하더라고 하더라도 암줄기세포에서 암세포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이론이죠. 암줄기세포 이론이. 암세포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이론도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나 암세포를 완전히 없애려면 종양 미세환경이나 캔서 스템셀, 암줄기세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예전 연구자들은 암세포 조직이 동일한 암세포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안 그렇죠. 실제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캔서 어소시에이트, 캔서 주변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 암세포 주변 혈관의 내피세포, 엔도텔리얼 셀스, 그리고 면역세포, 암줄기세포. 그래서 실제로 암 조직에는 이렇게 다양한 분화 단계의 암세포들이 존재한다. 얘는 좀 착하게 생겼죠. 갈수록 점점 이상한 표면 항원이 생기면서 분화되어서 최종적으로 가장 악독한 끝판왕으로 마치 포켓몬이 변신하듯이 암세포들이 이렇게 분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암줄기세포, 캔서 스템셀은 암 조직 안에서 계속 새로운 암세포를 만들어낸다. 암 조직 안에는 암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있다. 암줄기세포는 계속 분열하면서 새로운 암세포를 만들어낸다. 암줄기세포님이 우리를 계속 만들어내서 암세포를 없애기가 어려운 것이라네. 자, 암줄기세포는 비대칭 분열. 비대칭 분열이 뭐예요? 세포를 분열하고 난 후에 두 개의 딸 세포가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가 되는 것이 비대칭 분열이죠. 어떤 과정에 많이 나타나요? 발생 과정에. 발생 과정에 처음에 수정란이 하나 분열해서 2세포, 4세포, 8세포, 16세포 이럴 때는 대칭 분열인데 왜? 세포 분열에 의해서 생긴 두 개의 딸 세포가 유전적으로 그리고 발현하는 단백질이 동일한데 같은 종류의 세포인데 어느부턴가 이게 서로 다른 조직의 세포로 분화하게 되죠. 그래야지 수정란에서부터 만들어진 배아가 다양한 종류의 조직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암줄기 세포도 비대칭 분열을 가끔 해서 새로운 암세포를 만들어내고 가끔은 대칭 분열을 해서 자기와 똑같은 암줄기 세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자기 재생을 하기도 한다. 자, 첫 번째 분열을 볼까요? 이건 비대칭 분열이죠. 여기서 암세포가 나오고 암줄기 세포가 또 생겼죠. 여기 또 다시 대칭 분열, 암줄기 세포가 만들어지고 비대칭 분열. 여기 노란색은 비대칭 분열, 초록색은 대칭 분열. 이래서 뭐 또 다른 종류의, 여기 얘랑 다르게 생겼죠. 또 다른 종류의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다른 종류의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암줄기세포로부터 비대칭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 다른 분화 상태, 얘하고 분화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암세포도 이렇게 자라나면서 분화해서 뭐 여러 단계로 분화할 수 있는데 그런 분화 단계가 암줄기세포로부터의 분열에 의해서 서로 다른 분화 상태의 암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비대칭 분열뿐만 아니라 대칭 분열도 해가지고 가끔들은 대칭 분열을 해서 여기 대칭 분열을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야지 암줄기 세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암줄기 세포는 이렇게 소량만 존재해도 계속 암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해도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재발되는 이유를 바로 이 암줄기 세포의 존재 때문이라고 믿는 학자들도 많은데 아직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라서 사실 암줄기 세포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캔서 스템셀이라고 예전에 논문에 되면은 논문에 억셉트가 돼서 게재할 수 있었는데 잠깐 동안은 캔서 스템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캔서 스템 라이크 셀, 암줄기세포 비스무리한 세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만 뭐 논문을 게재해 주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암줄기세포에 대해서 아직도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 어떤 캔서에서는 암줄기세포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일부 과학자들은 암줄기세포를 없애버리면 암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는 가설 아래 암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암종에 따라서 그래서 암줄기세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암줄기세포만 일반 암세포와는 달리 표면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항원, 즉 단백질, 주로 당단백질인데 그런 표면에 그런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암줄기세포 마커, 캔서 스템셀 마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마커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면 암줄기세포라고 주장하는 인간 아니 의견도 있단다. 나는 세포 표면에 뭘 가지고 있는 것도 마커가 되지만 뭘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마커가 돼요. 세포 표면에 CD44라는 당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CD24라는 당단백질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얘는 유방암 줄기세포다. 그래서 브레스트 캔서 스템셀 유방암 줄기세포는 CD24- CD44 플러스 대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반면에 대장암 줄기세포는 어떠냐? 줄기세포 표면 마커 단백질 종류가 굉장히 많다. 얘는 CD24도 있고 133도 있고 144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한 암줄기세포는 ATP 바인딩 카세트 ABC 노란색 간판으로 유명한 신발 가게 이름하고 같죠? ABC가 여기서 뭐냐? ATP 바인딩 카세트 트랜스포터 ATP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세포 안에 들어온 물질을 세포 밖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특별히 암세포를 죽이려고 이제 항암제를 물질을 투여하는 거죠. 암세포 죽는 물질을. 그런데 얘는 들어가자마자 세포 밖으로 ATP를 소모하면서 밖으로 튀어나온다. 암줄기세포는 ABC 트랜스포터라는 인다이렉트 액티브 트랜스포터. 인다이렉트 액티브 트랜스포터가 뭐예요? ATP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떠한 물질을 농도 9배에 역행해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도 이동시킬 수 있는 게 인다이렉트 액티브 트랜스포터죠. 그래서 ATP 에너지를 이용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온 이러한 약물들을 다시 세포 밖으로 뱉어내기 때문에 그만큼 얘를 갖다가 없애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무튼 이 암줄기세포는 일반 암세포보다 항암제의 내성을 보이고 전이를 잘 일으키고 무엇보다도 계속 새로운 암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무서운 놈이다. 자, 지금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종양 미세 환경 얘기하는 거예요. 종양 미세 환경에서 암세포는 또한 혈관 내피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 앞에서 암세포의 5번째 홀마크, 저번 시간에 암세포의 5번째 홀마크 배웠죠. 2000년도에 와인버그와 한나한이 제안했던 6가지 암세포 홀마크 중에서 5번째 특징인 암세포는 종양 미세 환경에서 quiescent, 쉬고 있는 혈관 내피세포. 혈관이 다 만들어졌으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으니까 quiescent, 쉬고 있다, 정지하고 있다, 뭐 그런 뜻이죠. 혈관 내피세포를 활성화시켜 종양 미세 환경에 새로운 혈관을 생성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Angiopoietin, FGF 등의 그로스 팩터를 이렇게 내주면은 그것들을 이 모세혈관을 이루는 엔도텔리알 셀들이 표면에 수용체가 있죠.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VEGFR, VEGF 리셉터죠. FGFR, FGF 리셉터, 나치, 뉴로포딜린, 러버, APHAB 등의 리셉터가 혈관 내피세포에 존재해서 라이간드와 결합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암세포 있는 쪽으로 혈관이 자라나갈 수 있는 거죠. 또한 림프관은 어떨까? 종양 근처의 림프관은 대개 종양 조직 내인 높은 압력으로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종종 투머 드레이닝 림프노드, 종양 주변의 림프액이 모이는 림프절에는 일부 암세포에서 전이를 일으키는 암세포들이 모이기도 해서 암전이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투머 드레이닝 림프노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자, 종양 미세 환경의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죽이려고 왔는데 오히려 살리기도 한다. 앞에서 2010년도에 발표한 The Hallmarks Next Generation에서 암세포의 8번째 특징으로 암을 일으키는 염증, Tumor Promoting Inflammation에 대해서 간단하게 반 페이지에 걸쳐서 알아봤죠. 어떤 학자들은 암을 절대 치유되지 않는 상처, wounds that never heal, 이 논문에 나와 있어요. Cancer as an overhealing wound and old hypothesis revisited. 영어 간만에 하려니까 발음이 잘 안 되네. 일반적인 상처가 나오면 면역 염증 세포, immune inflammatory 셀들이 상처 치유를 위한 일을 하고 금방 사라지지만, 그죠? 일반 우리 염증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면은 주변에 이제 염증이 일어나면 그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모여드는데 상처가 없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 면역세포들이. 그런데 암세포가 자람에 따라서 면역세포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원래는 암세포가 아니라 면역세포가 원래는 암세포를 못 자라게 해야 되는데 암세포 종양 미세 환경에서 잠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아예 전세를 2년 계약을 해서 상주를 하면서 암세포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죠. 암세포의 생존에 유리한 여러 반응을 오히려 유도한다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암세포님 사랑해요. 면역세포들이 모여서 암세포가 주는 물질을 받아먹으면서 좋아하고 있죠. 어떤 면역세포가 역설적으로 나를 도와주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 살펴보자. 자, 원래는 이제 사이토톡식 T셀, 내추럴 킬러 셀들이 이렇게 암세포를 죽여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 자, 우리들이 바로 종양 촉진 염증 면역세포, 투머 프로모팅 인플라메이터리 이뮨 셀즈를 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물질을 분비해서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도와준다. 자, 혈액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 마스트셀, 비만세포, 마크로페이지, 대식세포, B셀, 뉴트로필, 호중구, T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은 염증 상태를 즉 인플라메이터리 스테이트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게 염증이라는 것처럼 그죠? 나는 투머의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인자,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이런 것들이 모여들어서 이 투머 조직 주변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또한 신혈관 생성인자, BGF, VGF, FGF 이런 것들이 혈관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이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네이즈 얘네들이 세포 외부 기질을 분해해서 암세포의 이동 및 전이를 촉진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암 주변 미세 환경이. 또한 암면관 섬유화세포. 섬유화세포는 우리 몸의 조직, 결합 조직에 굉장히 많이 분포하는 그런 세포인데 걔네들 중 재수 없어서 암 조직 주변에 살다가 암세포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오히려 암의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섬유화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CAF, Cancer Associated Fibroblast라고 불러요. 종양 미세 환경에 존재하며 세포 외부 기질을 리모델링 하거든. 얘네들의 역할은 세포 외부 기질, 암세포가 원하는 타입으로 여기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여기는 이렇게 구멍을 만드는 게 좋겠어? 내가 잘 빠져나갈 수 있게 그쵸? 여기 문을 하나 더 닫는 게 좋겠어? 그런 식으로 Cancer Associated Fibroblast (CAF로) 하여금 암세포가 좋아하는 종양 미세 환경을 만들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 외부 기질을 리모델링하거나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종양 형성을 촉진한다.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종양 형성을 촉진한다. 자, 우리 암세포나 주변의 면역세포들이 분비하는 TGF-베타, EGF, FGF, PDGF들에 의해 종양 미세 환경의 섬유화세포, 하늘색의 섬유화세포죠. 이런 것들이 모여들어서 Cancer Associated Fibroblast (CAF로) 분화하고 바뀐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성장인자를 받아서. 그리고 얘네들은 암세포와 면역세포가 필요한 성장인자들을 분비한다. 윈윈, 그죠?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암세포가 분비하는 초록색을 먹고 얘는 좋아하고, 얘는 또 얘가 빨간 걸 분비하면 얘는 또 암세포의 성장을 도와주고, 암세포와 캐프의 윈 상황이다. 또한 암세포가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기저막을 뚫고 결합 조직으로 들어가서 전이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Cancer Associated Fibroblast가 물리적 힘을 가해서 얘들이 쭉쭉 자라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 골격의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베이설 멤브레인에 구멍이 뚫릴 수가 있어요. 이 베이설 멤브레인 위에는 에피텔리얼 조직, 상피 조직이 있고 밑에는 결합 조직이 있죠. 그리고 요 밑에는 여러 가지 혈관이 있다든가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캐프가 물리적 힘을 가해서 기저막에 구멍을 넓힌다. 이것은 MMP,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네이즈 비의존적 메커니즘. 원래는 여기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네이즈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캐프가 잘 단련시키면은 직접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자세한 얘기는 여기 논문을 여기 찾아보세요. 자, 알파 스무트 머슬 액틴, 양성 암연관 섬유화세포, 알파 스무트 머슬 액틴이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SMA, 스무트 머슬 액틴, 포지티브, CAF는 종양 미세 환경에서 암세포에 대한 면역을 억제시킨다. 자, 드디어 어떻게 암세포에 대한 면역세포의 공격을 막느냐가 지금 나왔어요. 자, 내 이름은 얘는 특별한 놈이에요. 특별한 파이브로블라스트예요. 알파 스무트 머슬 액틴 플러스 포지티브 CAF
얘는 특히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도 불리죠. 얘들은 근육세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불러요. 나는 일반 캐프와는 좀 다른 기능을 한다. 어떤 다른 기능을 할까? 얘네들은 모노사이트 단핵 백혈구를 불러와서 M2 마크로페이지로 분화시켜서 종양 미세 환경에서 암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크로페이지 중에서 M1하고 M2로 되게 나눌 수가 있는데 분화되는 거죠. 마크로페이지가 분화되는데 M1은 사실 M1 마크로페이지는 대개 종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M2 마크로페이지는 종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자, 어쨌든 이 알파 스무트 머슬 액틴 파지티브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여러 가지를 분비하죠. 뭐 인터루킨 6, IL8, IL8A, TGF-beta, IL8이 두 번 있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노사이트가 이런 것들을 받고 분화된다. 분화되어서 얘네들이 M2 마크로페이지가 돼가지고 M2 마크로페이지가 TGF-beta가 또 한 애가 TGF-beta 같은 걸 분비해서 내추럴 킬러셀을 무력화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암세포가 자기가 직접 혹은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통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면역 세포를 통제하고 자기 맘대로 장악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또한 뭐 두 번째, 얘네들은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파이브로블라스트의 기능 중 하나가 세포 외부 기질을 리모델링해서 ECM의 경도를 늘려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T세포가 종양 미세 환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그죠? 여러 가지로 머리를 많이 쓰죠, 암세포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또한 화학적 물리적 바람원에 의해서 발생된, 자, 이거 넘어갔다. 자, 다음번엔 암의 발생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요.